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저번 영상 때는 간주임대료, 즉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월세를 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주임대료가 무엇인지, 간주임대료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대상자들의 세금은 그래서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번 편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 네, 이것은 그 임대사업자가 매월 생기는 월세 소득 외에 월세로 준 전세보증금, 또 전세로 준 전세보증금의 그 합을 1년 수익으로 환산한 것을 이제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둘째, 이제 대상자는 누구냐? 아무나 다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즉, 부부 합산 주택수가 이제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보증금의 총합이 3억 이상 이 돼야만 이제 간주임대료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닌 분들은 전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주택에 대해서 모든 주택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외 사항이 있어요. 즉, 전용 면적 60제곱 미만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이 간주임대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니까 이런 주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들은 요 계산할 때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 주택으로 간주해서 계산이 되고요.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 수는 많지만 요건 이제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10가구라고 하면 이게 10주택이 아니라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세를 준 게 보증금이 2천에 50이 있고, 그럼 이제 보증금 2천이잖아요. 그리고 뭐 전세를 3억을 줬다. 그럼 총합이 3억 2천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총 보증금의 합을 구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3억을 뺍니다. 만약에 내가 총 보증금의 합이 6억이면 거기서 이제 3억을 빼면 이제 3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60%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에서 이제 수입 이자를 빼냈는데 내용이 되게 복잡하죠. 자, 요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보증금에서 3억을 빼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60%, 그 다음에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수입 이자를 뺍니다. 자, 여기서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뭐냐면요. 이건 이제 매년 정해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8%입니다. 즉, 여기서 60%에서 계산된 거에서 이제 1.8%를 다시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입 이자를 빼요. 보증금을 이제 은행에 맡겨서 나온 실제 이자 있잖아요. 그 이자는 요 계산 공식에서 이제 빼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간주임대료 이제 계산 공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세요. 네, 그러면 이 복잡한 이제 계산 공식이 머리 아프시잖아요. 이제 실제 사례 한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이 부부가 있는데요. 부부가 거주하는 이미 주택이 있을 거네요. 부부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B주택, C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줬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냈는데 B주택은 전세금이 4억이고 C주택은 전세금이 3억이에요. 그럼 이제 전세금이 총 7억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까지 포함해서 3주택이고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3억을 넘으니 간주임대료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을 얼마 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은 아까 이제 보증금의 총합 마이너스 이제 3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 전세 보증금 합이 총 7억이니까 7억에서 3억을 빼면 4억이죠. 자, 그 다음에 4억에다가 60%를 이제 곱하는 겁니다. 60%. 그러면 4억에 60%면 2억 4천이 되죠. 2억 4천. 자, 그리고 2억 4천에 또 1.8%를 이제 곱하면 432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사소득은 계산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여기 보면 이제 수입 이자 있는데 요건 이제 없는 걸로 한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증금의 합이 7억에서 내가 거기서 3억을 빼면 4억. 4억에 60%를 이제 곱하면 6, 4, 24, 2억 4천. 2억 4천에 1.8%를 계산하면 실제로 간주임대료로 해서 수익은
432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432만 원을 다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수익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32만 원이 임대소득으로 나오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이제 가세 표준이 금액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내가 월세 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6%예요. 또 1,200만 원 이상 또 4,6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15%. 이렇게 해서 내가 수입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분은 아까 432만 원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1,200만 원 이하. 그러면 세율이 6%가 되죠. 다시 일로 와서 이분이 432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6%니까 계산하면 25만 원이죠. 25만 9천 원. 계산이 잘못되거든요. 계산해볼게요. 432만 원 곱하기 6%. 25만 9천 원이네요. 잘못 썼습니다. 259만 원이 아니라 25만 9천 원이 이제 세금인 거죠. 즉 전세보증금 합이 전부 다 7억을 갖고 있으면 연간 내는 세금은 25만 9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죠. 7억 정도의 25만 9천 원이니까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A주택은 부부가 거주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B주택, C주택에서 두 개 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대를 줬습니다. 하나는 전세 보증금이 1억이고 하나는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에요. 자, 이분들은 간주 임대료 대상자가 되나요? 네, 되죠. 왜냐하면 부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총 3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의 합이 3억이 넘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간주 임대료 대상자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전세 보증금의 합이 3억이에요. 근데 아까 계산 공식에서 거기서 3억을 빼죠. 그럼 0이 되죠. 그러면 세금이 하나도 없죠. 계산 하나만 하죠. 즉 전세 보증금이 이제 3억이 돼서 대상자는 되지만 실제로 계산하면 이제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세 보증금이 7억이 돼도 이제 내는 세금은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큰 이제 부담은 되지 않는 게 간주 임대료이긴 합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 공식입니다.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해 놓으셨으면 해요. 자, 총 보증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 또 월세 보증금의 총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3억을 뺍니다. 그리고 거기다 60%를 곱하고요.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에다 수입 이자를 빼게 되면 돼요. 요게 이제 가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 여기서 이제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이제 매년 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 올해는 이제 1.8%입니다. 1.8%.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수입 이자는 뭐냐면 보증금을 실제로 내가 은행에 맡겨서 들어오게 되는 그 이자, 소득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빼주게 됩니다. 자, 요게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계산 공식. 요건 꼭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이제 세금이라는 문제가 항상 따라오게 되죠. 앞으로 제가 부동산 재테크 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 때 관련된 세금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대로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이 있잖아요. 그 계산 공식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봐서 내가 간주임대료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